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요 나와 있는 네오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네오셈 이제 오늘 또 추가적인 신고가 한번 넘어가나 싶더니만 살짝 목꼬리가 나오고 나서 약간 긴가민가하게 끝을 좀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고 포인트는 뭘 잡고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면서 다음 흐름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네오셈은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이 이슈가 이 CXL 가지고 움직임을 좀 만들어냈죠. 요즘 되게 핫해요. HB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도체가 이제 CXL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오셈이 지금 CXL 중에 거의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삼성이 내달 또 CXL을 공개를 한다. 그래서 담대하게 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움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읽어보고 갈게요. 리뷰니까. 그래서 맞추렴 디램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HBM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열세예요. 근데 여기서 차세대 메모리인 이 CXL 디램에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제2의 HBM으로 불릴 만큼 수익성이 높은 이런 CXL 관련 시장이 올해 이제 본격 개화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대장급인 이런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 반도체 업황이 작년서부터 다시 한번 좀 성장기를 맞이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뭐 물론 약간 그전에 성장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약간 패러다임 자체가 작년서부터 이제 좀 바뀌면서 새로운 것들, 반도체 업황 안에서도 좀 새로운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런 HBM이라든가 CXL 이런 건데,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네오셈이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대장적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 이제 삼성이 이런 CXL 관련돼서 이제 내달 공개를 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진짜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재무적인 부분을 봐도 최근에 누가 봐도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이렇게 늘어나면서 회사 몸집 사이즈도 확실히 커지고 있는 그런 단계였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계속해서 흑자폭 유지를 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어때요? 유보금은 쌓일 수밖에 없고 계속 이런 재무적인 선순환 구조도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같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실체 없이 진짜 막 제약 바이오들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가 그냥 한 방에 내리꽂는 그런 것과는 좀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실체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이 CX에 관련해 가지고 부각을 계속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요 이슈는 뭐 이제 아직 뭐 제대로 완벽하게 이미 이 완숙한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업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런 부분들 반영시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랑 이슈는 여기까지만 좀 다루는 걸로 하고 본격적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살펴볼 건데, 우선은 네오셈은 제가 공개 영상으로도 한번 다뤄놨었어요. 12월 달에 기억이 나네요. 여기네 여기. 제가 여기서 공개 영상으로 한번 다뤄놨었고, 요거 멤버십 분들은 제가 요때 당시에 딱 요날 올려드렸을 겁니다. 딱 요날 이제 관심 종목 이거 보셔도 된다, 한번 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상한가 터지면서 여기서 바로 급격하게 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게 영상이 여기 있어요. 보면은 이 공개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렸던 게 이제 12월 13일에 올려드렸었네. 맞네요. 예. 12월 13일 날 네오셈이 이제 중장기 관심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고, 여기서 이제 목표 라인들도 설명을 드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우선은 이 정도 파동감만큼은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마만큼은 넘어갈 것이다라고 뭐 이미 올려드렸던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 보고 오셔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투자대학 네오셈 이렇게 치고 보고 오시고, 지금 여기서 뭔가 여러분들이 딱 봤었을 때 뭔가 각도가 지금 어떤가요? 물론 전망 좋고 재무 좋은 것과는 별개로 우선 차트 볼 때는 차트만 봅시다. 여기서 급격하게 빠바방 치고 가다가 뭔가 요즘 조금 각도가 살짝 요렇게 완만해진다라는 느낌이 있죠. 추이 자체가. 이게 우선은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긴 하거든요. 우선은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파동이라는 게 넘기고 넘기는 싸움이에요. 이게 항상 그래요. 이게 그냥 무작정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전 이거 이미 밑에서부터 올려드렸습니다. 이마만큼 파동을 만들어 놓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옆 동네에 그냥 갈 거야. 차 타고 5분 거리에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굳이 기름을 주유소 가가지고 가득 충전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뭐하러 가득 충전에 시간 잡아먹어가면서 그냥 가면 되지. 맞죠?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저기 포항까지 간다라고 해봅시다. 차를 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득 채워놓고 가야 되겠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이마만큼 만들어 놨다라는 건 이마만큼 가고 싶기 때문에 이마만큼 만들어 놓은 거고, 이 파동이 돌파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 이마만큼 파동값만큼 넘기게 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 공교롭게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딱 이마만큼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딱 터치를 하는 게, 여기가 지금 1차 목표가 구간이었거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익 실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입절을 하시는 게 좀 좋을 수 있습니다. 한 파동은 우선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 파동이 넘어오고 나서 지금 여기서 한번 찔러보면서 약간 각이 죽는 게, 지금 여기서 추가로 더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파동 나온 걸로 끝을 낼 거냐의 이제 기로에서 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이 죽으면서 팽팽하게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돌파하고 미친 듯이 더 간다, 이런 얘기를 사실 듣고 싶어 하는 건 제가 알긴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바라봤었을 때 못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간을 다시 보고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우선은 올라온 게 맞잖아. 어느 정도 4,000원부터 16,000원까지 우선 4배를 쐈어요. 4배를 쐈고, 이 정도면 우선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분명히 올라온 건 맞기 때문에 분명히 이 파동이 한 번은 넘어왔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앞으로 얘가 장기적으로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더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한 파동은 분명히 넘어온 거기 때문에 분할로라도 익절을 좀 챙겨 놓는 게, 나중에 떨어졌다 가는 것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지금 풀비중으로 들고 있으면 좀 손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익절을 지금 반드시 끊어 두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니까, 그거 좀 말씀드리고, 얘가 그러면은 한 파동 넘어왔는데 여기서 끝이 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그거는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여태까지 무수히 많은 차트들을 봐왔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장기 박스권을 그리면 보통 한 칸 넘어갈, 그러니까 이번 파동에서는 한 칸 넘어갈 가능성이 보통 한 80% 정도 나오고요. 한 여기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저는 이제 이거를 이 난폭 운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차선을 바꿀 때 원래 깜빡이 한번 들고 하나 바꾸고 깜빡이 한번 들고 하나 바꾸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간혹 두 칸을 한 방에 넘어가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난폭 운전하는 거지. 실제에선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차트에선 좋은 거들 사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한 20% 정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성이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80%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찍고 약간 눌러줬다 이렇게 가도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확률이 높은 지점에는 도달을 했으니까 분할익절 한번 해주시고, 남은 물량은 이따가 제가 라인 잡아 드릴게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가주면 이제 더 땡큐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못 가주면은 그냥 이제 나머지 커트 치고 다시 건망하다가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만약에 한 파동을 더 넘긴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눌러줬다가도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자리를 한 번 더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값이 이제 1층이었고 여기가 2층이잖아요. 3층은 어떻겠어요? 이 아파트 층간의 우리 고도, 높이는 동일하죠. 항상 보면은 이마만큼 올라왔듯이 똑같이 이마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2,500원이거든요. 2,500원부터 6,700원까지 두 배가 조금 넘는 파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기준으로 두 배가 조금 넘는 파동을 계산을 하면 대략 한 4만 원 정도 되는 구간까지가 그 다음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자리를 확실히 또 이격을 벌리면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4만 원까지는 그 다음 목표가로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으니까, 만약에 넘어가면 4만 원의 목표가로 좀 잡고 보시되, 지금 반드시 분할로는 익절을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보시는 게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좀 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대처는 이제 어떻게 또 하면 되냐면은, 얘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이게 파동이 계속해서 상승 파동을 강하게 태우면서 올라왔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고 있죠. 이게 무슨 파동이에요? 상승 파동. 왜?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고 있어요.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파동을 상승 파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N자 모양을 상승 파동이다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상승 파동이 그럼 언제 끊어지겠어요? 직전에 저점이 뚫리는 순간 저점을 높여야 되는데 못 높였다라는 얘기고, 그 말인즉슨 상승 파동이 깨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요 자리 12,000원 정도거든요.
요 정도 자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 더 버티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더 가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요 12,000원 정도 자리가 꺾이게 되면은 이번 파동에선 이제 보낼 수 있는 탄력이 조금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꺾이면 이제 다시 그림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다시 밑에까지 왔다가 여기서 자리를 다시 잡아서 보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 리스크가 좀 생기고 수익이 좀 많이 났었던 부분들이 쪼그라들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자리가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이제 지금 분할 익절 해두시고 버텨보다가 추가로 가주면 4만원까지 못 가주고 여기 12,000원에 뚫리면 나머지도 익절하시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한참 눌러주고 나서 다시 자리 잡는 거 보고 그때 재공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만 좀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면 이해되셨죠? 예, 여기까지 해서 설명드리고 총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지금 어느 정도 한파동은 사실 넘어왔어요. 뭐 물론 이런 테마적인 부분들, 업황적인 부분들이 워낙 좋고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들도 지금 뒷받침이 돼서 충분히 앞으로도 장기 우상향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분명 한 파동 자체는 넘어왔거든요. 요 정도 파동값은 분명히 넘긴 거고 물론 여기서 못 간다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보통 한 칸 넘어갈 가능성이 한 80% 정도 되고 두 칸은 넘어갈 가능성이 20% 정도 됩니다. 확률적으로 어쨌든 높은 쪽은 요쪽이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한번 이 뺐다가 가더라도 할 말은 없어지는 라인이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한 번도 익절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최소한 분할 익절 정도는 해놓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 주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얼마만큼 움직이겠어요. 또 이만큼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나중에 눌러줬다가든 이번에 바로 넘기든 여기서 추가적으로 넘겨서 보낸다라 그러면 또 이만큼 올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 익절 해놓고 추가로 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음 목표가로 좀 잡고 보고 계시고 지금 분할 익절 해두시고요. 얘가 지금 흐름이 끊어지는 자리는 12,000원입니다. 왜 여기야? 상승파동이 끊어지는 지점이 여기기 때문이요. 왜 여기가 끊어지면 상승파동이 끊어져요? 저점과 고점을 높여줘야 되는데 깨지는 순간부터 상승파동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12,000원 뚫리면 그때는 이번 파동에서 보내기 힘들다는 얘기니까 바로 전량익절 해버리고 나중에 한 8,0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자리 잡는 걸 보고 그때 재공략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뤄드린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